인천 미추홀구의 낡은 빌라촌. 붉은 벽돌 사이로 낀 검은 곰팡이가 마치 이 동네의 나이테처럼 보였다. 11월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빌라 302호의 창문에 붙은 검은 시트지가 파르르 떨렸다. 인근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코끝을 찌르는 기이한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다. 단순한 탄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향냄새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매캐했다. 또 시작이네, 그 집. 앞동에 사는 노인은 혀를 찼다. 302호는 석 달 전부터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끊었다. 가끔 들려오는 것은 낮게 읊조리는 찬송가 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명뿐이었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 비명은 그리 특별한 소동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부부싸움을 하고 누군가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곳이었으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검은 시트지 너머에서 한 여자의 생명이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민은 한때 빛나던 사람이었다.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물류기업에서 인정받던 그녀의 삶에 어둠이 내린 건 순식간이었다. 2년 전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이후였다. 아빠, 오늘 늦게 들어와? 나 배고픈데.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아버지는 딸이 좋아하는 초밥을 사들고 오다 집 앞 횡단보도에서 변을 당했다. 장례식장에서 지민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바위가 들어앉은 듯한 중압감이 자리 잡았다. 나 때문에. 내가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우울증은 독가스처럼 서서히 그녀의 방을 채웠다. 정신과 약은 감각을 무디게 만들 뿐 죄책감이라는 근원적인 통증을 없애주지는 못했다. 매일 밤 지민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물었다. 왜 아빠 대신 내가 살아있니? 그 무력감의 틈새를 파고든 것이 고모 정숙희였다. 정숙희는 가족들 사이에서 영험한 집사로 통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지민아, 이건 병이 아니야. 내 아버지를 데려간 그 검은 놈이 이제 내 몸속에 집을 지은 거다. 약을 먹을수록 그 놈은 더 깊이 숨어들 뿐이야. 지민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몇 달간 이어진 정숙희의 정교한 가스라이팅은 지민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정숙희는 지민의 과거 실패들, 사소한 실수들을 모두 귀신의 소행으로 돌렸다. 내가 취업 준비할 때 낙방했던 것,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 전부 그놈이 방해한 거야.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내 엄마랑 동생도 아빠처럼 사고를 당하게 될 거다. 가족의 아니라는 협박은 지민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지민은 자신의 고통을 악귀라는 실체로 규정하는 순간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저지른 일이라는 도피처였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11월 4일 본격적인 치유의 의식이 시작되었다. 정숙희는 지민을 인천의 빌라로 불러들인 뒤 현관문의 안쪽에서 빗장을 지르고 대못을 박듯 선언했다. 이 문이 다시 열릴 때는 내 안의 짐승이 죽었을 때뿐이다. 거실 바닥에는 두꺼운 공업용 비닐이 겹겹이 깔렸고 사방의 벽은 검은 시트지로 차단되어 외부의 빛을 완전히 거부했다. 정숙희는 숯화로 3개를 가져와 삼각형 구도로 배치했다. 그녀는 이것을 성스러운 삼각지라 불렀다. 숯이 달궈지며 탁탁 튀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민아, 연기를 마셔라. 이것은 성령의 호흡이다. 내 폐부 깊숙이 박힌 마귀의 도끼를 이 연기가 밀어낼 것이다. 정숙희의 지휘 아래 지민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민의 사지를 결박했다. 지민은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정숙희는 미리 준비한 굵은 소금을 지민의 얼굴에 뿌려대며 고함을 쳤다. 사탄아, 눈을 감아라. 내 놈의 추악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마라. 의식 이틀째 연기는 더욱 짙어졌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전조 증상인 두통과 구토가 지민을 덮쳤다. 하지만 정숙희는 그것을 마귀가 몸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악귀가 내 장기를 붙잡고 있다. 내가 직접 떼어내야겠다. 정숙희는 지민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명치를 압박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지민의 목과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방안을 메웠다. 지민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혀를 깨물려 하자 정숙희는 더러운 헝겊을 지민의 입에 구겨 넣었다. 울지 마. 이건 내 고통이 아니야. 내 안에 숨은 괴물의 비명이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마귀의 진액이라는 고모의 말을 믿었다. 어머니는 지민의 손을 잡는 대신 지민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꾹꾹 누르며 귀신이 손끝으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잔혹한 고문이었다. 3일째 밤 방 안의 풍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지민은 이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정숙희는 청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 악취가 마귀의 본모습이다. 똑똑히 봐라. 더 무서운 것은 가해자들의 변화였다. 숯 연기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광기에 전염된 것인지 어머니와 남동생의 눈동자도 초점을 잃고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남동생 지우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고모, 누나 등 뒤에서 시커먼 손이 나와요. 누나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 말에 정숙희는 미친 듯이 웃으며 지민의 등을 숯불 근처로 밀어붙였다. 그래. 뜨거워야 나가지. 더 타올라라. 지민의 살이 타는 냄새가 숯 냄새와 섞여 진동했다. 지민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꺽꺽거리는 숨소리만 냈다. 그녀의 손톱은 바닥에 깔린 비닐을 찢고 시멘트 바닥을 긁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구원이 아니라 그저 저 문 밖으로 단 한 걸음만 나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지민의 의식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녀의 신체는 서서히 기능을 멈췄다. 하지만 정숙희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지민의 가슴을 발로 밟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나와라. 당장 나와서 지옥으로 돌아가라. 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지민의 흉골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지민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지며 나타난 경직이었다. 하지만 정숙희는 그것을 보고 소리쳤다. 봤지? 귀신이 나갔어. 이제 지민이는 자유야. 그녀는 지민의 몸 주위에 성수를 뿌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갔다. 남겨진 지민의 시신은 연기 속에서 서서히 식어갔다. 그녀의 벌어진 입 사이로는 마지막까지 갈구했던 산소 대신 검은 재만 스며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최 형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살인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심리적 무덤이었다. 시트지를 뜯어내자 방 안에는 며칠간 응축된 악취와 연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최 형사는 지민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지민의 시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딸 이제 안 아프대요. 고모님이 다 고쳐주셨대요. 부검 결과는 참혹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 그리고 전신 다발성 골절 및 화상. 지민의 위장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사흘 동안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공포 속에서 서서히 살해당한 것이다. 국과수 검사관은 지민의 손톱 사이에 낀 시멘트 가루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죽기 직전까지 나가려고 바닥을 긁었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도 안 옵니다. 사건 이후 빌라 302호는 한동안 폐쇄되었다. 하지만 그 집을 둘러싼 괴담은 멈추지 않았다. 새로 이사온 세입자들은 밤마다 거실 한복판에서 탁탁 하고 숯이 튀는 소리가 들린다고 증언했다. 어떤 이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 눈을 떴는데 웬 여자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는 환각을 보았다고 했다. 가장 기괴한 제보는 복도에서 나는 냄새였다. 아무리 환기를 시키고 벽지를 갈아치워도 비가 오는 날이면 복도 전체에 매캐한 고기 타는 냄새와 숯 냄새가 진동했다. 주민들은 그것을 지민의 비명이라 불렀다. 교도소에 수감된 정숙희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린다. 그녀의 기도는 참회가 아니다. 지민아, 내가 내 몸을 깨끗이 비워줬으니 이제 다시 돌아오렴. 그녀의 뒤틀린 신념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벽을 타고 흐르며 또 다른 구원을 가장한 살인을 꿈꾸고 있었다. 지민의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
광기에 찬 고모인가, 방관한 가족인가, 아니면 상처받은 영혼을 이용하는 이 사회의 괴물들인가. 인천의 그 낡은 빌라 터에는 이제 정적만이 감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다. 그 검은 시트지 너머에서 벌어졌던 일이 단순한 과거가 아님을.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그들만의 종교 문제로 치부하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제2의 302호에서는 숯불이 타오르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끊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비 내리는 밤 미추홀구의 골목을 걷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난다면 조심하라.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는 소리일지도 모르니까.